안녕하십니까.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29강 염색체 수 이상입니다. 사람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감수 분열이 진행되면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와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방추사의 이상으로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염색체 비분리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염색체 수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감수 2분열을 마친 생식세포는 핵상이 N인데요. 만약 감수 1분열 비분리나 감수 2분열 비분리에 의해 염색체 수의 이상이 나타났다면 정상보다 염색체가 많거나 정상보다 염색체가 적은 비정상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어 아기가 태어난다면 이 아이에게서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먼저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나와 있는데요. 성별을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여자는 상염색체도, 성염색체도 모두 상동 염색체로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염색체 위에 라지 스몰 a 이형 접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스타트를 G1기, 두 번째 세포를 감수 1분열 중기, 그리고 여기를 감수 2분열 중기, 그리고 마지막을 생식세포라고 하겠습니다. 쌍이 2N인 G원기 세포는 S기를 거쳐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감수 1분열 중기에 이 대립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방추사의 이상으로 인해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가 염색체 모두가 왼쪽 방향으로 몰려가게 됐죠. 이때 감수 2분열 중기세포는 원래 염색체보다 하나의 염색체가 더 많게 됩니다. 핵상이 N 플러스 1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립유전자 구성은 라지 A, 스몰 a가 모두 존재합니다. 즉 상동 염색체 분리가 되지 않아 대립유전자도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이후 감수 2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면 라지 A와 스몰 a가 각각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라지 A, 스몰 a 대립유전자 구성의 색상은 N 플러스 1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반대편 세포는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염색체만 비분리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나머지 총 22개의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반대편에서는 N-1 핵상의 생식세포 2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라지 A, 스몰 a 대립유전자 구성으로 라지 A, 스몰 a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고요. 자, 오른쪽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한쪽 세포에 스몰 a가 모두 들어간 N 플러스 1 핵상의 비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서는 염색체 하나가 정상보다 적어지므로 N-1 핵상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핵상이 N으로 정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대립유전자 구성은 라지 A를 가지고 있죠. 자, 비분리 시기에 따라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모든 생식세포가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어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반면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절반의 생식세포는 정상으로, 나머지 절반의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비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비분리가 되었더라도 정상 생식세포가 나온다면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물론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분리가 1회만 일어났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립유전자 구성이 이형 접합인 세포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이형 접합의 대립유전자 구성을 가지는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다. 반면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동형 접합의 대립유전자 구성을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분리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핵상이 있으니 염색체 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 비분리가 상염색체에서 일어난 비분리다 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1 핵상의 염색체 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요? 상염색체 수가 하나 더 늘어났으므로 23 플러스 x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두 염색체는 모두 다 X 염색체이므로 상염색체는 정상인 22개 그리고 X 염색체 2개를 더해 22 플러스 X, X라고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나누어 염색체 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일어나는 염색체 수 이상 유전병의 예를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비정상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면 상염색체가 45개인 자손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 비분리로 인해 자손의 성염색체 구성이 X 하나로 존재하는데요. 외관상 여자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성염색체 비분리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XXY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X와 XY가 만난 케이스 또는 XX와 Y가 만난 케이스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X는 정상이죠. 따라서 비정상 생식세포는 XY, 즉 비정상 정자이고요. X와 Y는 E형 접합일 수밖에 없으므로 감수 1분열 비분리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 XX와 Y가 수정이 됐다면 Y는 정상이므로 이번에는 난자에서 비분리로 인해 비정상적인 난자가 만들어졌다까지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 수의 이상은 정상과 다름으로 핵형 분석을 통해 유전병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성염색체 비분리로 형성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정상 남자 E에는 44 플러스 XY에서 형성되는 정자 A부터 D의 성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A는 XY 염색체가 나왔네요. 바로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이 됐고요. B는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에서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Y도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성염색체가 없는 D는 감수 1분열 비분리여도 가능하고 감수 2분열 비분리여도 성염색체가 들어있지 않은 정자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록생명은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인데요. 보인자라고 하면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정록생명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 조합을 말합니다. 이때 형성되는 난자 E부터 G까지 성염색체를 나타낸 것으로 이 G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죠. 난자 E는 E형 접합 대립 유전자 구성을 가진 비정상 난자가 만들어졌으므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요. F는 동형 접합의 대립 유전자 구성을 가지는 비정상 난자가 만들어졌으므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염색체가 들어있지 않은 난자는 감수 1분열도 가능하고 감수 2분열도 가능하다. 탐구자료 2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만들어진 비정상 정자 또는 난자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면 정상 난자는 X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X, X, Y 구성을 가지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D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면 D는 현재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X 염색체 하나인 터너 증후군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음 E와 Y 염색체를 가진 정상 정자가 수정되면 성염색체 구성이 X, X-Y
Y가 됩니다. 이 I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정록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 유전자도 함께 존재하죠. 정상 유전자는 정록 생명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므로 이 I는 정상 표현형인 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F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수정이 되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I가 태어나며 이때는 정상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정록 생명인 유전자만 존재하므로 정록 생명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G와 X 염색체를 가진 정상 정자가 수정되면 터너 증후군의 외형은 여자 표현형인 I가 태어나죠. 학습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와 D가 수정되면 X 다시 성염색체 조합을 가진 여자 아이가 태어나고요. 정상 표현형인 보인자입니다. F와 D가 수정되면 성염색체가 X-X이므로 생명인 여자아이가 태어나고요. G와 A가 수정되면 성염색체가 XY인 정상 남자아이, G와 B가 수정되면 염색체 구성이 XX인 정상인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것도 학습지 수정 바랍니다. 이 아래 4개 케이스처럼 비정상 정자와 비정상 난자가 만날지라도 핵형이 정상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NA 상대량을 통해서 염색체 비분리 시기를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E에는 44 플러스 XY 남자이죠. 이 세포 미음에서 이응이 형성될 때에만 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1회씩 일어났다고 나와 있고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각각의 한 개의 DNA 상대량이 같고 니은과 디귿은 중기의 세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A와 B 중 하나는 X 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앞서 말했듯이 다른 돌연변이가 없고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핵상이 EN인 세포는 무조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보면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의 DNA 상대량 합이 2이고요. 반면 라지 B와 스몰 b의 DNA 상대량 합은 1이므로 이를 통해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B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는 상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를 생식세포, 이 세포를 감수 2분열 중기세포, 그리고 이 세포를 감수 1분열 중기세포라고 하면 DNA 상대량이 0으로 염색분체가 존재하는 니은이 중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서 세포 미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세포 미음이 어떤 핵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DNA 상대량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오른쪽에 대립 유전자를 채워서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라지 A와 스몰 a가 대립이고 X 염색체에 B 유전자가 있고 Y 염색체가 있습니다. 제곱으로 염색분체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요. 미음의 DNA 상대량을 보면 라지 A와 스몰 a가 함께 있으며 염색분체가 존재하는 숫자 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지 A와 스몰 a를 같은 세포에 넣어 주어야 하고 이때 라지 B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라지 B는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염색체 비분리는 1회씩 일어났고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죠. 따라서 B제곱과 Y제곱은 서로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정상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분리가 일어나야 하므로 감수 2분열에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 라지 A는 각각 양쪽으로, 스몰 a도 각각 양쪽으로, y도 각각 양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B도 각각 양쪽으로 이동해서 이러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세포 미음은 감수 2분열 중기세포입니다. 따라서 비분리가 일어난 시기는 감수 1분열이며 이때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죠. 미음의 핵상은 n 플러스 1입니다. 염색체 수를 표기를 한다면 상염색체 하나가 더 추가되었으므로 23 플러스 성염색체는 정상인 Y라고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비읍, 시옷, 이응에 대한 DNA 상대량을 보고
이렇게 그림으로 같이 그려볼 거고요. 참고로 이 응에서 0000이라고 DNA 상대량이 나온 부분은 Y 염색체만 존재할 때 DNA 상대량 0000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염색체 수 이상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